감사 담당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 감사 담당자들이 현장 점검 또는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공공재정 환수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감사 담당자 분들께서 그 취지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학교와 사업 담당자 분들께 친절하게 컨설팅해 주시고 또 혹시 부정수급이 발생하였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재정환수법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제보자 신고법과 같이 부정청구에 관한 사항과 신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조 공공기관의 책무, 제26조 이행실태 점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계셔야겠지요. 먼저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정식 명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죠.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공공재정 운용의 건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에 관한 정의부터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 처분, 그리고 신고 등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회 등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에서 조성 취득하거나 관리, 처분, 사용하는 금품, 즉 공공재정에서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해 수익자가 부정청구 등을 할 경우 제재 처분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때 교육경비 보조금은 공공재정 지급금이며 수익자가 허위,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을 하였거나 반대로 교부행정처이 오지급을 하였을 경우 지급정지, 이자를 포함한 환수, 제재부과금 처분, 그리고 명단 공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정청구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는 국민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 사용을 하였을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 부정청구가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부정이익을 환수하며 재차 반복하지 않도록 조치를 합니다. 한편 많은 분들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보조금법 및 관련 조례 등에 의해서 이미 환수 및 제재부과금 등의 규율이 가능한데 공공재정환수법이 왜 필요한지 또 개별 법령과의 관계는 어떤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모든 공공재정환수에 대한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개별법의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제재 규정과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지급정지,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및 명단 공표 중 어느 한 가지 제재 규정이 없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을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또는 기타 예산이 개별법에 따라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과금 처분 또는 명단 공표까지 가능하다면 그 구체적인 개별법령에 따르면 되지만 개별법의 환수까지만 규정을 할 경우 그 이후 제재부과금의 부과 및 명단 공표에 관한 사항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유치원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지급 중단 및 환수가 가능하지만 제재부과금과 명단 공표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급식 지원, 학비 지원 등의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제재부과금 처분 및 명단 공표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법률간에는 개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각각의 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조례와 비교할 경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된 제재 조항들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공재정환수법이 적용되는 공공재정 지급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셔야겠죠?
앞서 공공재정지급금은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여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신고포상금, 지원금, 각종 사회보장급여 또는 수당,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장이 지정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해 국민권익위 고시 제5조에서 23개의 비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비목 중 보상금목, 포상금목, 민간보조금 등을 비롯해 맞춤형 복지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회계 전출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2021년도 3월 교육비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505개의 세부 사업에서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공모단성금, 공무원 포상금, 봉사활동 지원비, 사회봉사원용 보수 등 보존금을 비롯해서 평생교육시설 지원, 노조 지원, 사고법인 지원, 학생 치료비, 학생 건강검진 사업 등 민간 이전금,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 수요 지원, 기간제 교직원 및 인건비 및 재정결함 보조, 각종 학부모 부담 지원금 등 거의 대부분의 학교회계 전출금이 공공재정지급금으로서 학교 및 수익자가 부정하게 청구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예산 비목으로 말씀드리다 보니 돈으로 지급하는 것만 공공재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과서 등 현물과 상품권, 바우처 등 채권, 이원권 등 공공재정 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교과서를 부정하게 수령해 가거나 잘못 가져가는 경우에도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공재정 지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침으로 명확하게 비목을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교육자치단체 소관 공공재정 지급금에 준하여 판단하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지급되는 금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신고포상금, 지원금,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수당에 해당하는 예산을 학교에서 편성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비목만을 기준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구분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및 학교회계상 공공재정지급금 항목을 더욱 정교화해야 한다고 시도교육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예컨대 목적사업비를 비롯하여 학교에 대한 학교회계 전출금 대부분이 공공재정지급금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대학 등과 같이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기관의 자율성과 독자성이 큰 교육기관의 상황을 교육자치단체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유초중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청과의 관계가 조금 다르지요.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를 일부 오지급했다고 일반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를 지급 중단받거나 또는 이자를 포함해서 그 비용을 전부 반환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또한 목적사업비를 학교가 일부러 목적 외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허위 청구 및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육감은 공립학교의 설치 경영 감독자로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학교에 위임하면서 목적사업비 등 학교회계 전출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모든 경비는 반드시 학교회계 전출금목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교의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 예산 비목을 앞으로 조금 더 타당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입학준비금, 블렌디드 수업용 1인 1디바이스 지원 등 현재 각종 교육복지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의 범위는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예산 비목에만 구애받지 않고 모든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정청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정청구 등에는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의 사용 및 오지급의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실까요? 이번 우리 공모전에 당선된 이철수 씨는 100만 원 상금으로 무엇을 하려나? 그러게요. 상금 받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작품의 아이디어도 참신하고 아주 좋던데 그 정도 실력이면 다른 공모전에서도 많이 당선되겠지? 요즘 공모전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 당선자 이철수 씨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 어떡하죠? 이철수 씨가 다른 청 공모전에서도 당선이 됐는데 그 작품이 저희한테 제출한 거와 똑같대요. 정말? 네. 근데 그 작품이 본인이 쓴 게 아니고 표절한 거래요. 그럼 당선 무효인데? 어서 포상금을 돌려받아야겠네. 어쩐지 작품이 너무 좋더라니. 잠깐! 포상금만 돌려받으시게요.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과금 500%를 같이 부과하셔야죠. 관내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집행 차질 없이 되고 있죠? 네, 팀장님 제가 검토해봤는데요. 이번 달 꿈결 같은 동아 유치원이 저번 달보다 방과후 과정비를 많이 수령했어요. 현장 점검을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정말 과다 청구했으면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지급 중단하고 과다 청구된 부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2천만 원 과다 청구해서 세배 제재 부과금 처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랬다니 좀 이상한데요? 네, 안 그래도 예의주시 하고 있었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청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제대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많이 청구한 것 같아요. 에고, 내년 3월까지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여시고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셔야겠네요. 쌤, 네, 팀장님. 서울초 노후조리기구 교체 예산이 다른 곳에 쓰였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오븐 사라고 보낸 예산이 남아서 튀김소트를 하나 산 것 같습니다. 미리 협의된 거였어? 아니요, 그건 아니고 만약 그랬다면 제가 정산을 더 철저히 받았을 텐데 불용 예산이라 하고 써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당장 환수받고 200%의 제재 부과금을 물리셔야죠. 네, 팀장님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청소년 자율동아리 보조금을 동일중학교랑 동의중학교랑 서로 바꿔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실수를 했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대요? 두 학교에 얘기 좀 잘해달라고 하면서 교육청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다고 했어요. 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차익을 반환하도록 알려주세요. 학교에서도 1.8% 이자를 물 수 있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공공재정 지급금의 부정 청구에 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셨나요? 이제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허위 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허위로 행정청에 신청한 경우로서 적발 시 지급 중단은 물론 이자를 포함한 환수를 실시하고 허위 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500%의 제재 부과금을 처분해야 합니다. 과다 청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받을 자격은 있지만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이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입니다. 사례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래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부러 더 많이 수령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나 정산 내역을 부풀려서 청구하면 청구 금액과 그동안 이자는 물론이고 300%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합니다. 허위 청구와 과다 청구의 제재 부과금 비율이 다르므로 좀 잘 구분을 하셔야겠죠.
다음 목적의 사용은 그동안 우리가 공무원 행동강령으로도 규율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법령, 자치법규나 각종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예산의 목적의 사용 시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등 신분상 조치와 환수 조치만 하였다면 이제는 이자와 함께 부정이익의 200%에 달하는 제재 부과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금액의 크기와 누적 여부에 따라 명당 공표 여부까지 고려해 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오지급입니다. 오지급은 법령으로는 그 밖에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라고 간단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지급은 청구하는 측에서 부정의 의도로 잘못 받은 것이 아니라 교부 또는 지급하는 행정청 담당자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원천적으로 부정이익 가액의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지금 기준으로는 연 1.2%입니다. 이를 곱하여서 산정한 이자를 부과하고 부정이익과 함께 환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재정과 관련해서는 교부자와 수익자 모두 주의해서 예산을 소중히 그리고 신중하게 집행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 담당자가 공공재정 지급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면 부정청구 등에 대한 민원을 받으셨거나 또는 신고를 접수하신 경우일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나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과 마찬가지로 부정청구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민 누구나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에는 이게 재량사항이 아니고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신고의 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서 해야 하며 신고 대상과 부정청구 등의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자를 상대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혹시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신고나 고소, 고발 또는 진정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신고자가 해당 기관의 신고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경우 만약 우리 교육청에서 처리함이 부적합하다면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소관기관에 이송할 수 있으며 특히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또는 범죄의 혐의로 인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각각 이첩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요청 기한 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정청구 등의 감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및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정청구 등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는 신고를 종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신고의 이첩과 신고자에 대한 통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7조에 따라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재정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중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방적 점검이 아니라 민원 또는 신고에 의한 공공재정 환수 점검 및 감사일 경우 사업부서에 해당 공공재정 지급금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행정청 또는 감사 및 조사기관은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 담당자분들께서 신고에 따라 민원감사 또는 특정감사를 나가시는 경우에는 공공재정환수법뿐만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과태료 규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비해 공공재정환수법은 1,000만 원으로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미리 수감 대상에게 고지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의 사무소, 사업자행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서류,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은 부정이익의 환수를 하거나 또는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하여 등기소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재산관계의 공부 등을 열람 복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 따른 조사를 하실 때는 당연히 신고 내용을 충실히 확인하시는 것이 그 주요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공공재정 환수 제도의 측면에서 예산을 허위 청구 또는 과다 청구하지 않았는지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교부기관에서 오지급한 부분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재정지급금 해당 사업의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만약 수익자가 원래의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승인 신청 및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승인 없이 교부 또는 지급된 예산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목적의 사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정이익의 가액은 허위 청구의 경우 제공받은 공공재정 지급 금액이고 과다 청구는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 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 지급금을 뺀 공공재정 지급 금액입니다. 목적의 사용의 경우에는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 지급 금액이며 오지급은 잘못 지급된 금액을 부정이익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금전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자의 계산 기간은 부정 청구 등이 발생한 날부터 환수 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하되 부정 수익자가 환수 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부정 청구 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하시면 됩니다. 사업부서에 알려 지급 결정의 취소를 하도록 하며 또한 그동안의 부정이익을 환수합니다. 환수를 하실 때는 행정행위상 환수 처분의 통지를 실시하며 그 내용에는 환수 사유, 부정이익, 이자,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납부 방법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조금 등 외부 재원에 대한 부정이익 적발 건이라면 해당 교부기관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셔야겠죠. 만약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의 사용이 횡령에 이른다거나 허위 청구 및 부정 청구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앞서 부정 청구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의 사용에는 각각의 비율로 제재부과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즉, 오지급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부정 청구의 경우에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부정 청구 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과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령 제5조와 별표에 따르면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재부과금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행정청의 과실 등 부정수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에 따라 제재부과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그만큼의 제재부과금을 감경하거나 제재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정환수법 제11조에 따르면
제재 부과금이 적용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데 과거 3년간 부정 청구 등으로 인하여 해당 부정 수익자가 부정 청구 적발된 사실이 없고 이자를 제외한 부정 이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보험법에 따른 급여, 한부모 가정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회 부정 청구 등의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 수익자가 부정 청구 등을 한 공공재정 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 회복하여 제재 부과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재 부과금이 적용 배제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제재 부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체납된 금액의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5% 이내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가상금을 징수하며 그 기간은 60개월 이내로 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까지 부정이익 등을 반환하거나 제재 부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며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부정이익을 반환하거나 제재 부과금, 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에 의해 즉 재산 압류 및 공매 등으로 징수하거나 지방세외 수입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급 중단, 환수 처분, 제재 부과금 부과 처분 및 가상금과 체납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그 이의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실제 부정 청구 등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 감사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이행 점검에 대해서 윤지연 주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공공재정 환수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셨나요? 감사 담당자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는 감사 방법과 내용에 공공재정 환수법상 새로운 개념을 더하시면 여러분께서는 바로 공공재정에 관한 감사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편 2021년도에는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청탁금지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 해당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촉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이번에 제정된 공공재정환수법과 제도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를 신설하고 매뉴얼과 교육자료를 배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각 기관에서 이행실태 점검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소속 교육기관 및 공공재정교부 사업에 대한 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요. 이 점검은 공공재정환수법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정청구 등의 예방과 확산 방지 직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직접 점검을 한다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재무감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감사란 예산의 운용 실태 및 회계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 대상 기관의 재정 운용과 회계 처리가 법령과 예산에 따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결산 확인 기능과 감사 대상 기관의 재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대상 기관의 재정 관련 부정, 오류 발생을 예방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즉 세입과 세출의 적정성 및 회계에 대한 검사, 감독을 통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감사는 종합감사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사이버 감사를 통해 위험 비목을 추출하여 이러한 부정, 오류의 가능성이 큰 비목에 대해 실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 결과 바람직한 사업 방향의 제시 및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 결과를 감사 대상에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번 공공재정환수제도 점검의 경우에도 종합감사 중 실시하시면서 대상 기관의 회계 집행 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적용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거나 또는 특정 기관에 대해 공공재정 관련 예산 회계를 점검하고 공공재정환수제도를 대상 기관에 자세히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정 환수 제도의 한 축이 여태까지 말씀드린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감사였다면 또 다른 축은 이러한 부정수익자에 대한 기록 관리와 명단 공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청구 및 부정수익자에 대한 누적 관리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고액 부정청구자에 대해 명단 공표라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예방적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란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 즉 본청에서 집행된 사업이면 본청 단위, 교육지원청에서 집행된 사업이면 교육지원청 단위,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 단위, 국공립학교 단위에서 집행된 사업이라면 해당 학교 단위별로 제재부과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부정수익자를 의미합니다. 2022년 당시 이 법령이 제정되고 안내하면서 과거 3년간 제재부과금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니 최소 3년간은 명단 공표를 할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3년이 아니라 1년 혹은 1분기 사이에도 3천만 원 이상의 큰 예산을 보조금, 지원금, 포상금 등으로 2회 이상 부정하게 청구하고 그 결과 제재 처분을 받으셨다면 다음 연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 올해 점검을 하시면서 또는 종합감사 및 각종 회계감사를 실시하시면서 공공재정환수법상 제재부과금을 2회 이상 처분하고 그 부정이익의 합계가 큰 분들은 내년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누적 관리를 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당장 명단 공표를 하시려면 어떻게 진행하셔야 할지 궁금하시지요? 먼저 명단 공표는 그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위원장으로 3명 이내의 고위공무원과 5명 이내의 법률 전문가 또는 부패방지 행정, 재정 업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모시고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운영은 다른 위원회 운영 원리와 같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피, 회피, 제척 등을 적용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건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의결한 경우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및 부정이익과 제재부과금 부과 내용 및 기타 의결사항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게 됩니다. 만약 1년간 공표 후에도 부정행위자가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하에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하되 대상자가 사망, 실종되거나 또는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그리고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에 충분히 소명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명단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5조에 따라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 등에 대해 지급 중단, 부정이익 등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 가산금, 체납금 처분 및 명단 공표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기록관리 내용은 공공재정 지급금의 명칭과 처분일, 처분 대상자, 처분 사유, 금액 및 납부 기한, 명단 공표의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일과 공표 방법, 기타 기록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서식 표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명단 공표를 기관 단위별로 실시한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록 관리도 기관 단위별로 누적 관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 또는 감사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사안을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전에도 교육 예산에 대한 점검과 정산은 늘 해왔지만 공공재정환수 제도의 시행으로 이자 및 제재부과금의 부과, 명단 공표 등을 통한 확실한 제재력이 생기고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요구, 사업장 등 출입조사, 재산관계 공부의 열람 등 막강한 조사 권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도 청탁금지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과 마찬가지로
그 효과와 제재 면에서 엄격한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이 법과 제도를 신속히 이해하고 위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 담당자분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감사 업무를 처리하시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 청구를 발견하신다면 이제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한 재정상 조치를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확한 법 집행을 위해 제도 관련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환수과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 해석 자문단 해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청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 도중 어려움이 발생하신다면 우리 교육청 공공재정환수제도 담당자와 먼저 협의하여 주시고 해결이 어렵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의문사항을 함께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공공재정환수제도 관련 감사 및 민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련 사업의 담당 부서와 확인하여 우리 교육청 교직원들이 모두 공공재정환수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향후 교육 현장 사례를 축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